안녕하세요. 덕후입니다. 원피스는 긴 연재 기간만큼이나 다양한 스토리를 갖고 있죠. 그 중에는 흥미롭고 희망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감동적이고 슬픈 장면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역대급 이별, 그리고 희생씬 10장면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별과 희생이란 단어에 순위를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순위가 아닌 순서로 정리하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면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닥터 히로루크입니다. 사람 열매를 먹고 순록과 인간에게 상처만 받아왔던 초파는 히로루크를 만나 마음을 열게 되고 함께 생활하며 의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おい待て俺は決してお前を撃たね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히로루크는 초파를 내쫓고, 초파는 그 행동의 이유를 알게 되죠. 의학서적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초파는 결국 그토록 원하던 아미우다케를 찾아 히로루크에게 전합니다. お前どうしたんだキノコ薬 이후 장면은 히로루크가 쿠레아에게 초파를 부탁하고, 죽을 걸 알면서도 모든 의사들이 병에 걸려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드럼 왕국으로 향하는데요. 이 다음부터는 모두가 기억하는 명장면으로 이어지죠.まったくいい人生だったありがとよチョッパー 두 번째는 올비아와 사우로입니다. 오하라를 배경으로 한 이 에피소드에서 로빈은 두 번의 이별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그토록 기다렸던 어머니 올비아와의 이별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사우로와의 이별입니다. 해군 중장이었던 사우로는 올비아를 만나 오하라의 학자들의 진심을 알게 되고, 포로가 되었던 올비아를 구출해 탈영하게 되죠. 이후 장소는 오하라로 옮겨지며 오하라의 학자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 해군은 버스트콜을 발동합니다. バスターコールだ以後よろしく 이 과정에서 딸인 로빈은 엄마인 올비아를 알아보게 되지만, 제인의 딸로 남지 않길 바랬던 올비아는 로빈을 외면하죠. 이후 버스트콜을 피해 해군은 철수하고, 올비아는 로빈을 사우로에게 부탁합니다. これからは私の分まで生きてロビン 그러나 결국 피난산에 오르지 못한 로빈은 또다시 위험에 처하게 되고, 사우로는 올비아의 부탁대로 로빈을 구해냅니다. 今は一人だけどもよいつか必ず仲間に会えるでよそいつらと共に生きろ 겨우 돛담배에 올라탄 로빈은 사우로의 말을 떠올리며 괴로울 때 지으라는 웃음을 짓습니다. テレシシシシシテレシシシシシシシシテレシシシシ 세 번째는 에이스와 흰수염입니다. 해군에게 붙잡힌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또 여러 이해관계에 얽혀 수많은 해군과 해적들이 전투를 벌였던 정상결전. 우리는 이 정상결전에서 두 명의 멋진 캐릭터를 보내야만 했죠. 바로 에이스와 흰수염입니다. 에이스는 다행히 모두의 도움으로 도망칠 수 있었던 여건이 만들어졌지만, 흰수염을 모욕하는 사카즈키를 외면할 수 없었죠. 取り消せよ今の言葉 이후 에이스는 사카즈키에게 맞서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루피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사카즈키가 루피를 공격하려는 그때 에이스는 자신을 희생하며 루피를 구해냅니다. 이후 에이스는 유언을 남기죠.
이후 장면은 뒤늦게 등장한 검은 수염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에 맞서는 흰 수염의 기계는 대단했죠. 부상을 입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언월도를 휘두르며 검은 수염을 몰아붙이는 모습은 역대급 연출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은 수염의 부하들이 퍼붓는 총탄에도 흔들림 없던 그의 모습은 쉽게 잊혀지지 않죠. ワンピースは実在する。白ひげシス。 네 번째는 오토히메입니다. 어인섬의 역사를 바꾸고자 분투했던 인물로 그녀의 죽음은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냈죠. 무엇보다 인간이 먼저 자신들을 이해해 줄 것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행동해가는 모습에 수많은 어인족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화재가 일어나고 누군가 겨눈 총에 쓰러지고 말죠. 이에 분노한 후카보시, 그에게 오토히메는 화내거나 증오하지 말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もう一息よ本物の太陽のもとまで 다섯 번째는 돈키호테 로신한테입니다. 수술수술 열매와 로우를 찾고 있는 도플라밍고에게 로신한테는 총을 겨누고 이미 열매는 로우에게 먹였다라는 말을 남기죠. 때마침 굉장한 우연으로 해군의 배에 어느 소년이 올라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에 도플라밍고는 세 장을 해제합니다. 이러한 우연의 연속에 미소를 띄우는 로신한테 당장이라도 죽을 지경의 몸을 일으키며 로신한테는 도플라밍고와 서로 총을 겨누며 이야기합니다. もうほっといてやれ。あいつは自由だ。 그러다 결국 로신한테는 도플라밍고의 총에 최후를 맞이하죠. お前はもう自由なんだ。 여섯 번째는 봉쿠레입니다. 마젤란과 전투 후 죽을 위기에 처한 루피를 이반코프가 치료하고 그 밖에서 끝까지 힘내라는 말을 외치던 봉쿠레. グワンバレイグワンバレイグワンバレイ麦とは 회복된 루피와 함께 임펠다운을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임펠다운의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정의의 문 앞에서 밀짚모자 일행은 큰 위기에 처하는데요. 그때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고 모두가 기뻐하며 문을 통과합니다. 이는 사실 마젤란으로 변신한 봉클레의 계책이었는데요. 麦ちゃんたちを追わせはしない 그때서야 봉크레가 배에 타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루피는 징베에게 화를 내지만 결국 봉크레의 희생으로 모두가 임펠다운을 무사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때 징베는 루피에게 전보볼레를 내밀고 루피는 봉크레와 마지막 통신을 하게 됩니다. 麦ちゃん必ず兄貴救ってこいよお釜の別れに言葉はいらない 일곱 번째는 페루입니다.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크로코다일이 설치한 포탄을 찾던 비비는 페루의 도움으로 포탄의 위치가 시계탑임을 깨닫게 되고 결국 밀짚모자 일당의 도움으로 시계탑에 도달하게 되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1초를 겨우 남겨두고 폭발을 막아내지만 조용히 시계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砲弾が次元式なのこのままだと爆発しちゃう 이러한 경우를 방비한 크로코다일이 포탄을 시한폭탄으로 준비했던 것이죠.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때 하늘 높이 무언가 날아올라 시계탑에 도착합니다. 이후 초침이 흐르는 BGM과 하늘 높이 포탄을 끌고 올라가는 페루의 모습은 정말 역대급으로 연출되었죠. 我アラバスタの守護神 여덟 번째는 비비입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뒤 비비는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여행을 떠날 것인지 자신의 조국에 남을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긴 고민 끝에 역시나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국에 남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2년 동안 미룬 비비의 입지식이 거행되죠. 수많은 백성들에게 비비는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에 밀짚모자 일당은 닻을 올리고 떠나려는 순간 멀리서 비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お別れを言いに来たの今なんて 이후 비비는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동료로 불러줄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에 답하는 밀짚모자 일당의 모습 또한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제프입니다. 루피는 동료를 고작 도구로 여기는 클리크에게 분노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결국 클리크에게 승리해내는 루피를 보며 자신의 야망과 신념을 위해 행동하는 밀짚모자 일당의 모습에 상대의 마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でも俺もいつか行こうと思ってるぜグランドラインへ 하지만 제프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발라티에에 남으려 하죠. 이런 모습을 지켜본 제프는 발라티에의 동료들과 함께 상디를 그랜드 라인으로 보내기 위한 연기를 하고 그 마음을 알게 된 상디는 드디어 마음을 결정합니다. ああ付き合おうじゃねえか海賊王への道とやらに 이후 제프와 상디의 감동적인 이별 장면은 원피스 내에서도 손꼽히는 명장면이죠. 長い間クソお世話になりましたこのご恩は一生忘れません 마지막 10번째는 상디입니다. 무뚝뚝한 표정으로 결혼식장으로 끌려가는 상디에게 루피가 다가옵니다. 함께 돌아가자는 루피에게 상디는 여러 이유에 의해 함께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죠. 이에 상디는 루피를 거치게 몰아붙이며 이런 말을 합니다. 帰れ下級海賊ども 이후 상디는 자신이 제르마 왕국의 왕자이며 사왕의 딸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밀짚모자 일당 내 두 번째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나 진심을 다해 발차기를 날리는 상디의 공격에 대응치 않고 모두 맞는 루피. お前とは戦わねえ 이후에도 계속해서 맞기만 합니다. 결국 쓰러지는 루피. 나미는 이런 상황에 화가 나 상디의 뺨을 때리죠. さよならごめんね余計なことして 다시 마차를 타고 떠나는 상디. 그때 쓰러져 있던 루피가 일어나 상디에게 외칩니다. サンジ痛えのはお前だろ 스페셜한 장면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고잉 메리오입니다. 아마도 원피스의 팬이라면 절대 잊지 못할 장면이라 생각하는데요. 고잉 메리오와 쌓은 추억은 밀짚모자 일당을 지켜보던 모든 이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처음으로 사용한 해적선으로 가라앉기 전까지 동료 그 이상으로 여길 만큼 모두가 소중히 생각했던 존재죠. 하지만 제대로 된 조성공이 없었던 때라
메리오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고 결국 조선공의 도시 워터세븐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담이지만 미안하다는 메리의 말과 함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던 이 장면은 녹음에 참여한 성우들조차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네요. だけど僕は幸せだった君たちがいたから 이상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